안녕하십니까. 혈당 체크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일단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한 전용 스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 소독을 하고 찔러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용 용기입니다. 침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용기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전용 용기를 뚜껑을 제거하고요. 요 핀 있죠? 핀을 그대로 여기에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동그란 부분을 살살살살 돌려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여기에 보면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3부터 3, 4, 5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은 너무 약하고요. 한 4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시면 되고, 침이 다 꽂혀진 상태에서는 전용 용기 뒷부분을 뒤로 당겼다가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검사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할 건요, 전용 스틱을 혈당 기기에 꽂아 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혈당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방향대로 전용 스틱을 여기에 꽂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핏방울을 떨어뜨리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솜을 이용해 주시는데요. 손가락에서는 엄지손가락은 너무 두껍고요.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으로 찌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솜으로 충분히 소독을 해주신 다음에, 알코올솜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피부가 희석될 수 있어서 알코올솜을 다 말려주시면 되고요. 다 말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장전돼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검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가 쭉 나오죠? 이 상태에서 아까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방향대로 해서 이렇게 피를 흡수시켜 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삐 나고요. 3, 2, 1 혈당이 이렇게 98로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알코올솜으로 찔렀던 부분을 꾹 눌러서 지혈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기기를 잘 정리해서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하는 방법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의 반대말은 뭐죠? 급성질환이죠? 자, 그러면 감기는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급성이죠. 폐렴은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네, 다 급성이에요. 다 급성이에요. 만성질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우리가 이완이 되면, 한번 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평생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는 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먹을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기약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혈압약을 몇 번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당약을 몇 번 먹으면 당뇨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감기약은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약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개념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과 만성을 잘 혼돈해서 그렇죠. 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은 혈관에 관계된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큰 혈관, 작은 혈관. 그래서 작은 혈관이 망가져서 이제 신장 아니면 망막 이런 게 망가지면 실명하고 신부전으로 가게 되고, 큰 혈관 심장이라든가 뇌 쪽 문제가 되면 뇌출혈, 심장마비가 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이고성이 몇 바퀴 돌아서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도니까 7분의 1이 무너졌죠? 2바퀴 돌아니까 7분의 2가 무너졌죠?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됩니다. 열이고성이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6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할 때까지 끄떡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고혈압과 당뇨가 똑같아요.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 때까지 멀쩡해요, 혈압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래서 한번 빵 하고 쓰러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왜 과학자들이, 왜 의사들이 혈압과 당뇨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혈압과 당뇨를 안 먹을 때부터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수명이 최소 15년에서 20년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혈압약, 당뇨약 먹으면 부작용도 생겨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값어치를,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나서라도 15년, 20년 동안의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먹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요리고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무너져요. 제가 본과 때 시험이었어요. 고혈압, 당뇨를 뭐라고 부르는가. 침묵의 살인지.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 건데. 그럼 약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혈압, 당뇨가 의심이 돼요? 진단 받았어요? 최대한 늦게 먹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혈관은 이미 있고 그건 노화되거든요, 자연히. 근데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노화가 더 빨리빨리 오죠. 그러니까 혈압, 당뇨가 딱 시작이 되면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게 그나마 있는 혈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환자들하고 혈압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배경과 개념들을 조금씩 교정을 해줘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밑에 센터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혈압약을 잘 먹다가 안 먹는다고 왔어요. 딱 재보니까 180에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분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자기 몸에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혈압약을 6개월 전에 끊을 때는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도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180, 190 이렇게 됐는데 그 아주집사는 몸에서 못 느끼지만 그 혈관은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준을 볼까요? 숫자만 딱 아시면 돼요. 여러분 혈압을 쟀는데 혈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 거 아세요? 환자들한테 혈압이 얼마예요? 집에서 재보고 오세요. 그럼 혈압이 얼마예요? 그러면 환자가 앞에 수치는 얘기하는데 뒤에 수치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혈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몰라요. 심장이 꽉 최대한 짰을 때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고 심장이 가장 늘어났을 때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에요. 정상은 120에 80 미만이에요. 120 그리고 80 미만이죠. 그러니까 115에 75 정상, 110에 85 이거 85 걸리네 이거는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120에 80을 딱 머리에 두면 돼요. 다음에 혈압 1단계 이상이 되고 그 다음 숫자를 기억할 게 뭐냐면 140에 90만 기억하시면 돼요. 140에 90 140에 90 중에서 한 개라도 높으면 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에요. 자, 정상 혈압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고혈압은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혈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1기, 2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알 건 없을 것 같고요.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실은 이거보다 더 낮게 유지하라고 권유를 저희가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실제예요. 혈압 재보셨어요? 혈압 재보는데 딱 재고 나서 한 5분 있다 다시 재면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해 못해요. 내가 주일날 잰 이 혈압은 일주일 내내 내 혈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쟀는데 여기서 재니까 틀려요. 왜 틀리죠? 당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혈압은 원래 재려면은 10분 이상 편하게 앉아있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혈압을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 재서 140에 90 이상 됐다고 해서 혈압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쟀는데 정상 나왔어요?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쟀는데 150에 90이에요? 혈압이 있으시네요. 혈압약 먹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혈압이 지금 높은 경향으로 나오니까 다른 날 다시 재시든지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재보시고 몇 번 하셨는데도 평균적으로 140에 90 이상이 계속 높게 나오면 혈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압 관리를 하세요라고 얘기해주면 정답이에요. 한 번 재서 그것을 딱 지정하는 거는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괜찮다고 그래서 아주 괜찮다고 얘기해버리면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혈압은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 수차례 재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같은 자리에서 시간차가 5분 내에 재도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더 황당한 거는 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오죠. A 간호사가 재면은 뭐 110에 80, B 간호사가 재면은 150에 90, C 간호사 재면 100에 6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제가 성격을 알죠. C 간호사는 성격이 급해요. 이걸 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가 안 좋은 상태 틀리면 틀리고, 그러니까 혈압이 생각보다 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요거 120에 80, 다음에 140에 90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압 환자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당뇨 기준 수치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내과 의사가 한마디로 딱 얘기면 언제 찍어도 200 이상 나오면 무조건 당뇨예요. 그건 안 물어봐도 돼요. 밥을 먹든 안 먹든 뭐 지금 사탕을 먹든 뭐든 딱 찍는데 205다, 201이다, 210이다 그러면 그냥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상을 이제 봐야 되겠죠. 정상은 100 미만이에요. 당뇨 정상은. 그리고 식후 2시간, 식후 1시간이 아마 160이나 1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먹고 바로 쫙 올라가니까. 그러나 2시간에는 1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뇨 관리 필요한 건 126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센터에 와서 딱 찍었는데 127이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당뇨 시작이에요. 당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식후든지 공복이든지 200 이상이 나오면 일단 당뇨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럼 이 중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간. 공복에 딱 찍었는데 많이 나오죠. 107, 108. 이런 거는 애매하잖아요. 그런 이제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라고 그러는데 전 단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과나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렇게 의심이 되면 이제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데 이 당화혈색소는 지금 우리 기구는 없는데 뭐 필요하면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뭐 비싼 기계는 아니니까. 당화혈색소가 보통 우리 병원은 6인데 5.7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5.7이나 6 미만이 정상이고 6.5 또는 6 이상이 되면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당화혈색소의 의미는 뭐냐면 최근 2달 내지 석 달 동안에 자기의 혈당의 평균을 보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거나 당뇨 관리가 나오면 환자한테 한마디 조금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측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이거 한번 측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요 두 가지 갖고 일단은 당을 측정을 합니다. 오신 분한테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으시면 안 되고 찔리고 나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메디컬 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아픈 건 너의 몫이고 내 관심은 언제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0이 나왔는데 식사 안 했어요? 그러면 뭐죠? 여기 보면 당뇨가 강력히 의심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식사한 지 1시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다음에 식사한 지 2시간 됐어요. 그러면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의심이 되니까 공복에 한 번 더 해보세요 라든가 대략 요거를 머릿속에 좀 두시면 환자분하고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뇨를 진단해서 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향만 얘기해 주면 돼요. 높네요? 낮네요? 200이 넘었으면 이건 의심이 많이 되니까 꼭 내과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만 해줘도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